정상세포군, 암세포군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암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 먹었을 때 피 속의 탄수화물 농도, 즉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거는 암세포를 먼저 가요.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세포한테 먹이도 주면서 그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까지 줘. 그러니까 얘는 따따블로 자라는 거죠. 음식 먹는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잘 지키면 전체 당지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요즘 건강도 건강이지만 가계 지출을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에, 약값에, 식비에, 교육비에, 거기다가 통신비까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아주 똑똑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릴까요? 인터넷만 새로 가입해도 최대 48만 원, 휴대폰은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까지. 더불어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전화기는 안 바꾸고 통신사만 바꿔도 최대 30만 원 혜택을 준다니까요. 그리고 추천 이벤트도 있어요. 내가 가입하고 지인을 소개하면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이 중복 지급됩니다. 1명, 2명, 3명 지인 추천도 쌓이게 되면 나에게 고스란히 혜택이 돌아오겠죠? 꿀팁이라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 1670-2521로 거셔서 상담하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통신비도 꼭 챙겨가세요. 역시 비교원. 추가로 김현욱의 지식일보 왔다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이 더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0년째 암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암요양병원 1세대 의사 이영석입니다. 네. 암 환자들은 이런 얘기는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탄수화물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요법을 하는 의사잖아요. 대부분 이제 환우단체의 리더급 되는 사람들이 와서 왜 오느냐.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식이요법을 한 거야. 근데 한 1년쯤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야. 이게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확인받으러 많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었어요, 1년간. 그래요? 뭐 먹었어요? 그러면 현미 먹고요, 채소 먹고요, 뭐 그래요. 그럼 현미하고 채소가 단백질이에요, 지방이에요, 탄수화물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양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우리 몸의 세포는 정상세포군, 암세포군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안 먹으면 암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죠. 단 이 말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암세포는 약간 원시미개한 발전이 덜 된 세포예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써요. 근데 우리 세포는 물론 이제 뭐 우리 뇌라든지 적혈구는 암세포처럼 탄수화물만 에너지로 쓰지만 몸의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어. 그러면 다른 세포들은 그 비상 상황에서는 발전기를 다른 거로 돌려요. 뭐 지방이나 단백질을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를 쓸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암이나 나나 다 탄수화물을 먹고 사니까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는단 말은 거짓말이죠. 정답은 뭐예요? 좋은 탄수화물만 먹으라는 얘기인데 그냥 탄수화물을 안 먹어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왕이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피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맛있고 달고 그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거지. 탄수화물이 한문으로 당이잖아요. 달달하고 맛있어서 이제 당인데, 나쁜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혹시 혈당 지수라고 잘 아시죠? 들어보셨죠? 네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어. 뭐 시금치를 먹고 뭐 비빔밥을 먹고 김밥을 먹었는데 비빔밥이 피를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소화기관에서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포도당 한 문자로 쪼개서 걔만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피 속의 탄수화물 농도, 즉 혈당이 갑자기 상승하는 거, 이걸 우리가 혈당을 피크 친다 그러죠. 그거는 암세포를 먼저 가요. 그래서 몸에 있는 암세포로 다 가서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를 정상세포가 조금 얻어먹는 거예요. 근데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 모든 세포에 골고루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암이 온몸에 퍼진 진행된 암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뭐 100조 개의 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1%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가 먹고 1%를 가지고 지들이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된다. 왜냐면은 그 암세포는
이 번식 속도가 아무리 거북이 느린 암이라도 정상세포보다 10배, 20배 많아요. 그런데 얘는 원심 미개한 세포이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정상세포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놈이 10배, 20배 자라니까 정상세포보다 200배, 300배의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안 줘도 확 굶어 죽지. 우리는 조금 안 줘도 버티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GI 지수라는 말이 나오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GI 지수라는 게 뭐냐면 결국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다 소화기관에서 입에서 위에서 췌장에서 쪼개가지고 포도당으로 된 다음에 얘만 피로 가잖아. 그래서 얘가 세포로 가서 쓰이잖아요. 그랬을 때 포도당 링겔로 맞으면 100g을 맞으면 혈당이 100이 올라가요. 이걸 100이라고 봤을 때 고구마 100g 먹으면 혈당이 얼마 올라가느냐, 소고기는, 현미는, 당근은 이 비율을 정한 게 당 지수예요. 그러니까 100g 기준으로 그렇지. 수치를 나타낸 거군요. 그렇죠. 그대로 다 가면 100이고. 그렇죠. 그게 포도당이고. 그래서 패시티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패시티가 당 지수가 이제 100인 포도당 수액을 놓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링거를 맞아요. 그게 포도당 수액인데 그 포도당 분자에 핵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정맥주사를 싹 넣으면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모든 세포가 뭐예요? 밥이 왔잖아.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힘센 놈, 그게 암세포 또는 만성염증세포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점이 암이었다 그러면 일로 주사를 놓으면 여기로 다 들어가서 얘들이 배 터지게 먹고 나서 그 나머지가 이제 정상세포로 가니까 여기에 다 모여 있잖아요. 그럼 여기 핵을 발라놔서 감마선이 나와. 그걸 감마 카메라로 딱 찍는 게 펫이에요.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정확하게 어떤 탄수화물입니까? 그렇죠. 좋은 탄수화물은 이제 혈당 지수가 낮아서 서서히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세포로 골고루 가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들이. 왜냐하면은 채소에는 80%가 불용성 식이섬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나 말처럼 되새김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식이섬유를 포도당으로 쪼개서 흡수를 못하고 뱃속에서 불구불 끓다 대변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채소에 있는 탄수화물은 먹어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갔다 서서히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이제 채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통곡류라든지. 그러니까 쌀 같은 것도 많이 깎을수록 백미가 되고 안 깎을수록 현미잖아요. 과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껍데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흡수를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류, 다양한 채소류, 통곡류 이런 것들이 좋은 탄수화물이다. 지금 원장님 저희가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한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단순히 혈당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호르몬에도 영향을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암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러면은 탄수화물을 조절을 잘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두 가지 이펙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어.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 급히 올라가. 그러면 암세포한테 먹이를 충분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급격하게 혈당이 올라가면 뇌가 그걸 알아차리잖아요. 그럼 췌장한테 막 명령을 내려요. 야, 빨리 인슐린 부대를 내보내라. 그러는 거야. 인슐린은 뭐 하냐면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옮겨주는 택배차예요. 그러면 인슐린이 막 나와서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넣으면 혈당은 떨어지고 그러면 세포는 먹이가 들어서 살게 되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인슐린이 나올 때 췌장에서 인슐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혹시 IGF-1이라고 들어보셨어요? IGF-1? 예. 뭐죠? 그게 뭐냐면 인슐린 like growth factor 1. 그러니까 분자 구조가 인슐린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인슐린이 아니고 성장 호르몬이라 이거죠. 뭐냐면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암세포를 성장시킨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암세포한테 먹이도 주면서 그 암세포의 성장 호르몬까지 줘. 그러니까 얘는 따따블로 자라는 거죠. 그럼 이 성장 호르몬이라는 뜻이 예. 우리 인간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세포를 자라게 하는 성장이자는 거예요? 그렇죠. 성장 호르몬이 우리 세포도 자라게 하죠. 그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라지 않는 사람들을 드왈피즘, 그 외소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난장이라고. 원인에 따라 종류가 여러 종류는 있는데 내부에 보면 라론 신드롬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전 세계에 한 30만 명 정도 사시는데 대부분 저 안데스 산맥의 고원지대에 사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외소증 환자들인데 높은 고지대에 사니까 칼로리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먹어요. 딱 보면 당뇨하고 암 걸리게 생겼어. 그리고 전부 다 복부 지방이 커요. 배도 많이 나오고 딱 보면 안 건강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당뇨와 암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화도 안 일어나고 당뇨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겨. 좋잖아요. 그래서 영국 의사가 왜 그럴까라고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 20년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알아냈어요. 뭘 알아냈냐면 이 환자들은 그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외소증이다. 그러니까 세포도 안 크게 하니까 자라지 않으니까 노화도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도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고 그렇더라. 그래서 IGF-1이 결핍된 외소증 환자다. 우리는 먹으면 성장 호르몬 나온다고 봐야 돼요. 나쁜 탄수화물 먹으면 성장 호르몬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음식 먹는 순서는 상관이 없나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잘 지키면 전체 당지수를 낮출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지수가 20인 거하고 50인 거하고 같이 먹으면 70 나누기 위해서 35가 되는 게 아니라 25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먹냐면 제일 먼저 채소를 구워 먹거나 쪄서 많이 먹은 다음에 과일을 잽싸게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래서 뭐 두부라든지 낫또라든지 뭐 콩 제품 아니면 이제 콩물 이런 걸 먹어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생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닭고기라든지 이런 걸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끝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탄수화물도 이때는 반드시 백미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백미를 먹으면 안 돼요. 혈당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깎지 않은 것들, 현미를 먹는 게 좋겠죠. 암 환자는 현미나 귀리밥을 먹으라 그러고 암 환자가 아닌 분은 잡곡을 드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식처럼 뭘 먹냐면 이제 견과류를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원래 굉장히 천천히 먹거든요. 이거 보통 암 환자들 보고 1시간 정도 걸리게 먹으라. 천천히, 다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자, 순서가 확실해졌네요. 네. 나쁜 탄수화물과 좋은 탄수화물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거는 피해 주십시오. 피할 음식을 몇 개만 피할 짚어주세요. 피할 음식이 많은데 일단 색깔로 해가지고 우리가 알기 쉽게 내가 500 음식이라고 이름 지은 게 있어요. 500이요? 네. 500이 아니고 5개의 흰 거. 네.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흰 쌀밥, 네. 백미, 그 다음에 흰 소금이죠. 그 다음에 흰 설탕, 그리고 흰 밀가루, 다 정제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리고 흰색 조미료들. 이런 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뭔가 음식에 장난을 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셨는데 사탄과 마귀가 요리사를 보내. 자꾸 음식을 깎고 손을 대고 그렇게 조리를 할수록 나쁜 거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로우푸드 있는 그 자체로 먹자. 그래서 가공식품. 또 요즘은 초가공식품하고 있잖아요. 정말 맛있게 하기 위해서 가공을 여러 번 한 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 뭐 이런 것들 사실 피해야 되겠죠. 예. 자, 그럼 반대로 이거는 꼭 챙겨 드세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채소는 많이 먹고, 왜냐면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들한테 권하는 식이 그 피라미드가 있어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네. 밑에 있는 게 뭐냐면 신선한 채소예요. 과일이 아니에요. 채소를 일반인한테 하루 5접시 이상 먹자.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건 뭐냐? 일주일에 0번 내지 1번 먹자. 그게 붉은 고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채소, 신선한 제철 채소, 그리고 소량의 신선한 다양한 색깔별로의 제철 과일, 그 다음에 통곡류. 그래서 뭐든지 전체식을 하자. 그러니까 토막 내지 말고 채소도 뿌리하고 줄기가 있으면 같이 먹고 자르지 말고 곡식도 까지 말고 통곡을 먹자. 이런 전체식을 하자고 제가 권합니다. 네. 자, 지금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이제 오랜 기간 경력을 가진 암 예방 전문 의사로서 혹시 이 음식을 통해서 이런 암을 극복한 사례 좀 한 가지라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사례요. 제가 2006년인가 한 20년 됐어요. 저희 아버님 때문에 이제 그 세브란스 옆에다가 처음으로 이런 식이요법을 하는 암병원을 만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손가락질 받았겠어요. 정신이 이렇게 됐다 뭐 이랬는데 첫 번째 환자가 우리 아버님이지 뭐. 우리 아버님을 임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때 삼성병원에서 수술하고 담당 교수님이 아버님 수술을 잘 됐는데 3년 후에 살아계신 일이 20-30%가 안 된다. 그런데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살릴 거야.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거슴요법을 배워서 그때는 뭐 다른 치료할 무기가 없어요. 뭐 국산 뭐 주사약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식이요법 위주로 간 거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13년 반 살았고 또 한 사람 예를 들자면 우리 집사람의 운동 파트너 친구예요. 6년 전에 췌장암 진단받았어요. 황다리 생겨서 갑자기 응시가 왔는데 췌장암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이 없었죠. 수술도 그때 뭐 처음에 못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진짜 나도 그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지금도 일주일에 2-3번씩 꼬박꼬박 와서 치료받으시고 식이요법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세요. 근데 웃기는 게 2년 전부터 모든 검사가 정상이에요. 또 웃기는 게 자율신경 검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분은 도대체 신경 구조가 어떻게 됐을게. 그리고 아무 걱정을 안 하세요. 봤는데 자율신경이 실제 나이보다 7살 젊게 나왔어요. 우리 병원에서 검사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좋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걱정을 막 땡겨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결코 결과 안 좋아요. 예. 그냥 내려놓고 노력을 하면 걱정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걱정한 사람은 대부분 뭐냐면 노력을 안 해.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하니까 계속 걱정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속도로 나빠진다.
좋은 음식과 노력이다. 노력이죠. 결론이네요.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